네, 신규 상장주 한 종목 보겠습니다. 센트럴 모텍이라는 종목인데, 이게 이제 상장 이후에 거의 뭐 4일 연속 급등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네, 최근에 이제 공모주가 좀 급등하면서 일부 종목군들이 조금 오버슈팅이 나오는 그런 경향도 있는데, 동사도 약간 이제 그런 모습이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센트럴 모텍의 이제 기업 설명이에요.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떤 기업인지 정도를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 자동차 부품주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주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렇게 매력이 많아 보이지는 않잖아요. 국내 자동차 부품주가 대부분 저평가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자동차 부품보다는 뭔가 이제 다양한 강점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강점들이 뭔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기본은 이제 자동차 부품주예요. 말씀드린 대로. 근데 이제 생산하는 게 그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만 생산한다는 건 아니고 그 두 가지가 주력적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볼 스크류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알루미늄 컨트롤 암이라는 게 있어요. 둘 다 자동차 부품이에요. 자, 첫 번째 이제 볼 스크류 같은 경우에는 회전 운동을 직선 운동으로 바꾸는 나사를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쉽게 이제 설명하면 볼트와 너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뭐 볼트와 너트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볼트를 너트에서 돌리면 오른쪽으로 돌리면 그 너트 속으로 계속해서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게 뭐예요? 회전 운동이 앞으로 가는 직선 운동으로 바뀌는 거죠. 그걸 이제 볼 스크류라고 하고요. 이게 조금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알루미늄 컨트롤 암입니다. 이게 보통 이제 자동차 하단부에 장착되는 부품이에요. 하는 역할은 뭐냐면 하중이 이제 집중되는 부위에 내구성을 강화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 그 특정 위치에만 하중이 강하게 작용되면은 자동차가 뭐 휘거나 변형되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한 것들이 위한 부품이 알루미늄 컨트롤 암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생산을 종합적으로 하고 물론 다른 것들도 생산을 하고 있어요. 자동차 정밀 가공 부품류를 종합적으로 생산해요. 뭐 클러치, 기어, 엑셀, 뭐 구동 변속기 이런 것들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주력 제품은 이제 이 두 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기업의 모멘텀이 이제 안정적인 공급원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센트럴 모텍이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가 굉장히 많아요. 일단 현대기아차 기본으로요. 깔고 가고 그다음에 테슬라 네, 전기차 강자죠. 그다음에 GM 네, 제너럴 모터스죠. 그다음에 포드 네. 그다음에 BMW 우리가 흔히 뭐 생각할 수 있는 기업들 대부분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매출은 이렇게 큰 변화는 없었어요 매년 동안. 근데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어서 조금 알짜 기업이라는 생각이 좀 들죠. 근데 이제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독점이에요. 독점. 이 일단 현대기아차 전차 중에 이 알루미늄 컨트롤 암 전량을 독점으로 공급합니다.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주를 받을 수 있고 단가 인하에 대한 압력 이런 게 다른 자동차 부품주 대비해서 조금 적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알루미늄 컨트롤 암은 이름에도 알루미늄이 들어가 있듯이 알루미늄을 쓰입니다. 기존에는 이 컨트롤 암이 이제 스틸 제품이 좀 있었어요. 스틸 제품. 근데 이게 이제 알루미늄으로 쓰인다라는 거잖아요. 어떨까요? 가벼워요. 24% 경량화가 가능합니다. 자동차를 가볍게 만들면은 장점이 뭐냐면 첫 번째 연비가 좋아져요. 똑같은 기름을 넣어도 더 많이 달릴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오래, 더 긴 거리를 달릴 수 있어요. 두 번째 장점은 환경 오염이 덜 됩니다. 매연이 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그 각 국가별로 배기가스 규제가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환경 오염 때문이죠.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추세인데 그 차량 경량화가 미래 자동차 기술의 또 핵심적인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이 알루미늄 컨트롤 암이 주목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볼스크류 이것도 그 별거 아닌 부품 같지만
거의 다 이제 원래 수입에 의존했었어요. 기존에는. 그런데 최초 국산화에 성공을 합니다. 누가? 센트럴 모텍이. 품질은 크게 차이가 없는데요. 30% 정도 가격이 싸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쓸 수 있겠죠. 특히 지금 볼스크류 같은 경우 아직은 매출이 이렇게 많진 않아요. 그 말은 앞으로 매출이 확장될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그 공급사를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현재 테슬라의 알루미늄 컨트롤함 전량을 이 센트럴 모텍이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전기차용 볼스크류 공급도 꾸준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볼스크류 2개 종류에 대한 양산 개발이 지금 완료가 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매출 나오면은 아마 성장 기대감은 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2개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더 추가하면 그 프로펠러 샤프트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역시 자동차 부품이에요. 동사가 생산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 이게 뭐냐면은 그 사륜차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그 미니카 같은 거 열어보시면은 바퀴를 사륜으로 하게 하려면은 길다란 그 쇠막대기 같은 거 껴야지 사륜으로 굴러가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바퀴는 4개지만 2륜, 그러니까 구동, 그 모터 구동이 2바퀴에만 들어가서 자동차가 움직일 수도 있고 4바퀴에 다 힘이 들어가서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사륜차가 더 힘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그 사륜차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 프로펠러 샤프트인데 이게 이제 보통 그 SUV에 많이 쓰여요. SUV라고 다 사륜차는 아닙니다. 2륜차도 있어요. 근데 SUV 같은 경우 세단 자동차, 일반 승용차에 비해서는 조금 더 험한 길을 많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스포츠 유틸리티 베이클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SUV에는 2륜보다는 사륜이 좀 더 적합할 수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SUV 판매량이 좋아요. 세단이나 이런 것들 거의 성장 정체, 역성장. 그런데 SUV만 빵빵 나가요. 지금 현대차, 기아차 보시면 생산한 차 다 보세요. 다 SUV예요. 뭐 팰리세이드부터 시작해갖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뭐 코나라든지 중소형 SUV, 셀토스 뭐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베뉴, 그쵸? 다 SUV예요. 소형이든 대형이든 중형이든 다 SUV 뽑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SUV 시장이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 SUV에 사륜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걸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프로펠러 샤프트다. 그래서 그 매출 증가 기대감도 현재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관련된 모멘텀이나 기업 내용은 거의 설명을 드렸고 가격적인 부분을 볼 텐데요. 지금 이게 보시면은 그 4일 연속 상을 때렸어요. 이게 공모가가 얼마였냐면 6,000원이었어요. 공모가 대비 몇 배예요? 지금 3배 이상 떴죠. 그쵸? 3배 이상 떴는데 지금 희망 밴드가 5,000원에서 6,000원이었어요. 자, 이 희망 밴드는 누가 정합니까? 회사가 정하죠. 회사가 정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 센트럴 모텍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공모 희망가를 정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이 정한 공모 희망가는 회사의 적정 가치에 비슷하다라고 추정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상장하자마자 3배를 갔다는 건 뭐예요? 심지어 공모가 상단에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가 상단 대비해서도 3배 이상. 4일 만에 기업 가치가 3배 증가한다? 불가능하죠. 당연히 고평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 이제 상장을 할 때 그 조금 낮은 가격에 상장하기도 해요. 왜냐면 좀 낮은 가격에 상장하면은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좀 집중되잖아요. 이거 기업 가치 대비 싸다 하고, 그쵸? 그럼 그런 이제 약간의 그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일부러 조금 낮은 가격에 상장하기도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낮은 가격에 상장하진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고평가에 대한 논란에서 벗어나기가 좀 어렵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공모주는 분위기입니다. 분위기. 시장 흐름. 그 당시의 분위기가 어떤지가 진짜 엄청나게 중요해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뭐 티움바이오, 노터스 이런 종목들을 상장하고 빵빵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적용을 하면서 공모 타이밍도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급등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는 좋은 종목이에요.
성장 기대감도 높고 아마 앞으로 실적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공모가 대비 3배는 분명히 과도하긴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틀 점상 때리다가 오늘 상한가 갔다가 풀렸다가 갔다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좀 불안하죠? 네. 오늘 상한가 마감하면은 보유하자는 홀딩할 수 있지만 상한가 마감 못하면은 보유하셨어도 비중 축소나 매도 정도로 대응하는 게 맞겠죠. 이 종목을 보시려면 이제 나중에 접근하는 게 좋겠고,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그 부품주,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투자 힌트는 차량 경량화입니다. 차량 경량화는 뭐예요? 가볍게 만드는 거, 차를. 앞서 알루미늄 말씀드릴 때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차를 가볍게 하는 기술이 진짜 중요해요. 가볍게 만들면 연비도 좋아지고요. 환경 오염도 덜 돼서 배기가스 기준 맞추기도 좋아요. 소비자들도 많이 찾겠죠. 근데 가볍게만 만들면 장땡은 아니죠. 가볍다고 그냥 이상한 뭐 약한 부품 썼다가 사고 나서 막 종이짝 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가볍지만 튼튼한 거. 네. 그게 이제 뭐냐면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네이버나 다음에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검색을 하시면 관련주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관련주가 자동차 부품주 관련해서 엮여서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져갈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뭐 상장되어 있는 종목 중에 뭐 코프라라든지 아니면 뭐 에코플라스틱,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은 종목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신규 상장주 중에서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센트럴 모텍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업 내용은 인지를 거의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센트럴 모텍의 그 급등으로 자동차 부품주의 분위기가 조금 개선이 되는데 영향이 올지,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